제인이 YL그룹 회장실에 앉아 승리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그녀의 것인 양 느껴졌어요. 드디어 모든 복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인 씨, 죄송하지만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도민준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낡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인이 궁금해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 전 유니시댁 화재 사건 보험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노숙자가 저질렀다고 믿어왔던 그 화재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 고의 방화로 추정됨.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어린이용 성냥갑, 7세 추정 아동의 지문 검출. 용의자 당시 7세 강제인으로 추정. 단 연령상 형사 책임 능력 없음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 제인은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이에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노숙자 씨가 그토록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기찬이를 키운 이유가 뭔지. 단순한 이기심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인의 머릿속에 어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자영이 외출한 사이 심심해서 성냥으로 장난을 쳤던 기억이 말이에요. 그때 실수로 커튼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집안이 불바다가 되었었죠.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인이 절규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씨는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7살 아이가 실수로 낸 불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까봐. 그래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졌던 거예요. 도민준의 말에 제인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수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노숙자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해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기찬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찬의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아,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기찬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도민준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기찬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병실에 도착한 제인을 본 기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찬이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내가 은우를 구하려고 했어. 제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세리가 은우를 납치하라고 홍만수에게 지시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절대 아이한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기찬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이미 홍만수에게 지시를 내린 후였어. 나는 급히 은우를 구하러 갔어. 하지만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 내가 은우를 구하려다가 그만 은우가... 기찬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은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구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손에 은우가 죽었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세리의 말에 계속 따라갔던 거야. 제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기찬을 악마로 여겨왔는데 사실은 그도 피해자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규철 아버지 일도. 기찬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아버지를 그냥 두고 간 게 아니야. 구급차가 늦게 와서 내가 직접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거야. 기찬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악역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 휘말린 비운의 인물이었던 것이었어요. 제인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세리와의 일은
그건 내가 약해서 저지른 실수였어.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 제인아. 정말 미안해. 기찬의 마지막 말과 함께 생체 신호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기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며칠 후 감옥에 수감된 세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태호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호 오빠, 계획대로 됐어요? 이태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엘레나. 엘레나. 그것이 세리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둬도 돼. 이태호의 말에 세리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간 정말 수고 많았어. 한국 여자 연기하느라. 세리, 아니 엘레나는 사실 러시아 출신의 국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태호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유한 가문을 노리는 사기를 쳐왔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제인이 면회를 통해 직접 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YL그룹을 손에 넣는 것. 하지만 직접 차지하는 건 불가능했어. 그래서 당신을 이용한 거지. 제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기찬을 유혹한 것도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 당신이 복수에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결국 YL그룹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 엘레나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도 모두 우리 편이었어.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제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도윤의 목소리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도윤 씨, 세리가 한 말이 정말이에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라는 게.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 3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잖아. 제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대현이야. 의사 면허증도 가짜고 윤희와의 관계도 모두 연출된 거였어. 도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도희는? 도희? 그 사람 살아있어. 지금 유럽에서 잘 살고 있지.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도희의 죽음도 윤희의 슬픔도 내가 너에게 보인 사랑도 모든 게 연기였어. 도윤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했어. YL그룹을 손에 넣는 것.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했지. 그래서 너를 이용한 거야. 제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복수에 성공해서 YL그룹의 회장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는 거였어. 완벽한 계획이었지. 도윤이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내가 서명만 하면 YL그룹의 모든 지분이 우리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제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간 정말 수고 많았어, 제인아. 덕분에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어. 하지만 바로 그때 제인의 머릿속에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 모든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제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점점 사라져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제인이 중얼거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집도 도윤도 모든 것이 말이에요. 대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에 철창이 쳐져 있는 방이었어요. 제인 씨, 깨어나셨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이 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인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병동입니다. 제인 씨는 지난 3년간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의사의 말에 제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 무슨 소리예요? 저는 YL그룹 회장이에요.
세리를 감옥에 보내고 도윤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제인 씨, 그 모든 것들은 환상이었어요. 아버지 규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환각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복수를 했어요. 세리를 벌주고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요. 제인 씨가 만들어낸 복잡한 환상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복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강세리라는 인물도 복수 계획도 모든 것이 제인 씨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기찬은? 은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원에서 한 남자가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기찬 씨와 은호 군이에요. 매일 제인 씨를 면회오고 계세요. 3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복수하려 했던 남편과 아들이었거든요. 제인 씨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을 악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제인 씨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의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규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제인 씨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릴 때 일으킨 화재 사건 때문이었죠. 제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죄책감이 점점 커져서 결국 자신을 벌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한 거예요.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노숙자는? 노숙자분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인 씨의 죄책감이 그분을 되살려낸 거죠. 의사가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복수가 완성된 환상의 세계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현실로 돌아올 것인가. 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이 은호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호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은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곧 나을 거야. 엄마가 꼭 나아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기찬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저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의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제 천천히 현실에 적응해 보세요. 병원 문이 열리며 기찬이 은호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제인의 맑은 눈빛에 기찬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인아, 기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인이 기찬과 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어. 은호가 기뻐하며 제인의 품에 안겼어요. 응, 엄마가 돌아왔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3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복수와 증오로 가득했던 환상의 세계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에필로그 진짜 여왕의 집. 1년 후 제인은 완전히 회복되어 가족과 함께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제인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왕의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거대한 재벌 그룹도 아닌 사랑이 있는 작은 집이 진정한 여왕의 궁전이었던 것이죠. 여보, 행복해? 기찬이 제인에게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제인의 대답에 은호가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있을 거지.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제인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여왕의 집은 궁전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르는 곳이었던 것입니다.